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한다. 하지만 현실은 원치 않는 일들만 일어난다. 왜 그런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이 곧 현실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각기 다른 관념들을 품고 산다. 그리고 관념은 곧 그 사람의 현실을 만든다. 우리의 삶을 영화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그 시나리오에는 완성되어 상영되는 영화에서 펼쳐지는 모든 장면들이 이미 다 들어있다.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의 모든 장면들은 영화 필름 속에 존재하는 정보들이 영상의 형태로 배경의식이라는 스크린에 투영되는 것이다. 오늘은 자신의 관념을 치유하고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당신의 현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A씨는 50대 중반의 부동산 중개인이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한 번도 풍족한 부를 누려본 적이 없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경제적 능력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A씨는 라이프 코칭 기업의 대표를 찾아가 상담받았다. 당신은 항상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처자식에게도 무시당해서 괴롭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당신이 가난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왜 저한테 해로운 것을 선택했겠습니까? 반복되는 현실은 당신의 의식 깊은 곳으로부터 나의 현실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반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무엇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죠? 당신 삶에서 반복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평불만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하나이며 본래 상대성 안에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여긴다면 원인이라는 것이 결과보다 선행하지만 전체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가 결과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원인을 만들고 과정을 펼쳐내는 숨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 안에는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관점과 사건에 동반되는 느낌, 감정, 생각 등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이 궁핍하면 궁핍한 거지 왜 불만이 생길까요? 당신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니 불만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체가 함정입니다. 당신은 사실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간절히 인정받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인정욕구라는 방어기제가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인정욕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욕구의 슬픈 진실입니다. 원하는 것이 충족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기에 오히려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원하는 것이 충족되면 사라지기에 오히려 진정으로 원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마음인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인정받음으로써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위해 수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두려움을 고용합니다. 당신은 내심 불평불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위해서 계속 궁핍한 형태로 반복되는 것이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죠? 그래야 합법적으로 징징거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니까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궁핍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도피할 수도 있고요. 그의 현실은 궁핍한 현실에 따른 감정을 계속 체험해서 나는 결핍된 존재다라는 관념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런 그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불평불만을 멈추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었다. 관념 분석 이후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런 노력만으로도 그의 사업은 2년 만에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를 바라보는 아내와 자식들의 시선 또한 변했다. D씨는 40대 중반 회사원이다. 주위 사람들이 재테크니 투자니 하면서 돈을 많이 벌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불안한 마음에 생애 처음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댔고 2년 만에 60% 손실을 입고 말았다.
돈이 없으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돈이 없으면 시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당신은 부를 얻길 바라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군요. 당신이 궁핍을 떠올릴 때 어떤 느낌과 생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세요. 궁핍은 지긋지긋합니다. 너무 싫고 소름 끼칩니다. 사람들은 부는 환영하면서도 궁핍은 배척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한 실수이다. 궁핍을 천대하면 동시에 내 삶의 풍요마저 밀어내는 결과를 불러온다. 내 삶에 나타난 결핍과 궁핍을 대하는 자세가 곧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풍요와 부를 대하는 자세다. 상대성 속에서는 양면의 어느 한쪽을 차별하면 그 짝이 되는 쪽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양면이 모두 온전하고 완벽하게 허용되도록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석가모니께서 설하신 연기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 저것이 없다는 가르침을 잘 고찰해보자. 상대성의 어느 한쪽을 긍정과 부정으로 분별하여 차별하는 마음은 눈앞에 나타난 것의 반대쪽 가능성을 부정해버린다. 만약 세상에서 악을 모두 없애버린다면 비교 대상이 사라져버려 그 반대편의 선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부를 체험하고 싶다면 먼저 궁핍을 인정해야 한다. 궁핍을 인정하라는 말의 뜻은 나는 궁핍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궁핍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그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하라는 뜻이다. 궁핍마저도 기꺼이 허용하고 품어안는 마음의 풍요가 생기면 부의 순환회로도 풍성해진다. 예수께서 남기신 명언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상대성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원수를 허용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씀이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허용과 감사가 현실 창조의 근본적인 자세다. 40대 후반의 전업주부 D씨는 요즘 심한 감정 기복을 느끼고 있다. 그녀가 느끼는 자신의 삶은 노예 같은 삶이었다. 바쁜 집안일 때문에 가사 도우미도 써보았지만 그녀의 성에 차는 사람이 없어 모두 내보내버렸다. 저는 저만의 취미와 휴식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든 것을 남편과 가정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하는 상황을 못 견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툴툴거릴 수 있는 합당한 권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불평불만을 원했다니요? 당신의 불평불만은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되는 게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불평불만을 함으로써 나 이외의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아 라는 사실을 무의식 중에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사 도우미들을 내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기 대신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무의식적이고도 미묘한 경쟁의식이 듭니다. 당신은 자신이 타인에 비해 덜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감정을 느낄 만한 상황 자체를 안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현실은 혼자 고생을 해야만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불평불만을 통해 나는 이 현실을 원하지 않았어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여 우열을 가르는 마음의 움직임을 멈췄다. 비교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불안함이 사라지자 그녀는 다시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모으거나 흩어버리는 것은 모두 내 마음에 달려있다. 제이씨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에게는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걸핏하면 오해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의 말투나 행동을 차갑고 예의 없다고 느끼는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너무 오해하니까 스스로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언행을 조심해봤는데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일종의 역효과입니다. 말투와 행동은 바뀌었지만 마음 자체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내면과 외면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아마 건강도 많이 나빠졌을 겁니다. 실제로도 심각한 불면증과 식욕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오해받기 싫어서 조심조심 행동하는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나는 항상 오해받는 사람이다라는 규정에 대한 인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가면이 나는 오해받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나의 관념이 만들어냈다면 내가 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념을 굳이 선택한 건가요? 바로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관념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는 행복해지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자신을 사랑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로 규정하는 아이는 사랑받고 행복해지면 자신이 사라진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느낄 만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겠죠. 이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자기파괴적 성향의 원인입니다. 제이 씨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온화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직장 동료들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고 있다. 그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힘들었던 지난날이 행복한 지금을 있게 해준 과정이자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이 씨는 40대 중반의 여성이다. 그녀는 20년째 허리 통증과 심각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녀의 병은 사회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시기가 언제인가요?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준비하던 시기였어요. 좌절감도 컸지만 저 자신에 대한 실망이 가장 컸습니다. 저는 항상 시험에 약했어요.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 상위에 잘만 들었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극도로 실력 발휘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삼수를 하고도 원했던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병만 아니었어도 저는 삶을 즐길 수 있었을 겁니다. 몸이 약해서 남편과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병이 당신의 능력을 막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당신의 메인 카르마입니다. 실전에 약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관념을 갖고 있죠. 당신은 실패를 정당화해줄 구실을 만들기 위해 건강을 잃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 건강 상태는 실패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변명하기 위한 수단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건강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훌륭한 알리바이가 되니까요. 거기에 당신은 또 다른 캐릭터까지 얻게 됩니다. 병약한 몸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비운의 천재라는 캐릭터 말입니다. 이로써 주위 사람들은 당신을 비난하는 대신 동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기대가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기대에 부응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 저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상당수에게는 이와 같은 관념이 작용하고 있다. 어떤 방법을 써도 건강에 차도가 없다면 이제 자신의 건강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해야 한다. 몸은 마음의 표현이고 현실은 관념의 투영이니 내가 건강하지 못한 데는 건강해서는 안 되는 모종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녀는 먼저 부모님께 용기 내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녀의 진실을 전해들은 남편도 크게 공감해 주었다. 마음의 빗장이 벗겨지자 그녀의 몸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MC는 30대 중반의 매력적인 여성이다. 그녀는 우연히 참석한 한 영성 모임에서 채식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이 가르침에 매혹된 MC는 그 이후로 채식주의자로 살아왔다. 그런데 그녀의 건강 상태가 오히려 더 나빠지기 시작했다. 채식만 하고 명상 수련만 하는 그녀였기에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수행을 할 때는 식물에 비해 복잡한 에너지 파동을 지닌 육류의 섭취를 자제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채식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채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당신의 분별심에 있습니다. 저는 육체보다 정신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깨달음을 위해 채식을 선택했습니다.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육체의 연료가 되는 음식이고 또 하나는 에너지의 순환 작용을 일으키는 호흡입니다. 호흡을 할 때는 단순히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주적인 에너지와 개인성의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며 순환하게 되지요. 인간의 몸에 가장 좋은 것은 고기든 채소든 가리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다른 종을 섭취할 때는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채식이라는 특정 연료만 섭취해야 도달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어땠나요? 오히려 음식을 차별했죠. 당신은 채소들을 먹을 때 은연중에 그것이 내 몸속에서 나의 깨달음을 키워줄 양분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고른 영양 섭취를 할 때 이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받아 왔으며 육체가 정신보다 하등한 것으로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육체와 마음은 둘이 아니다. 육체야말로 전체성이 지니는 무한한 다양성과 고유성을 한 몸으로 표현하는 소중한 도구다. 하나의 편협한 인식이 그 사람의 삶을 메마르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나의 이 마음이 어떤 관념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항상 살피는 것이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한다.